안녕하세요. 투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 투자 중에서도요, 임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분묘 기지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묘 기지권이란 무엇인지, 뜻과 정의, 그 다음에 성립 요건, 그리고 분묘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처리 절차들, 그리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까지 핵심적인 내용들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남해 독일마을 지금 모습인데요. 자, 딱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이렇게 힐링이 됩니다. 직접 다녀온 곳이기도 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항상 이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미래 노후에 꿈꾸는 이런 마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토지 투자를 할 때는 농지 투자와 임야 투자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농지보다는 임야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개발할 때 드는 비용들도 임야가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보통 건설사나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임야 투자를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야를 개발할 때는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묘지가 있겠죠. 핵심적으로 우리나라는 워낙 산이 많다 보니까 산에 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묘지들이 있을 때는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묘 기지권의 정의와 성립 요건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상권을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상권이 성립한 그 토지는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도 지상권과 같은 유사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권리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묘 기지권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이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야 투자할 때는 묘지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을 볼게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승낙을 얻은 부분이니까 당연히 요건이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가 중요하죠. 몰래,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닌데 남의 땅이다 몰래 묘지를 설치한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 얘기는 분쟁 없이, 다툼 없이, 그리고 누구나 다 이게 묘지다 라고 알 정도로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점유했을 경우에 20년 경과됨으로 인해서 시효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산이 있으면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묘 기지권은요, 등기에 기록이 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은 등기에 기록이 되지만 분묘 기지권은 등기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봉분으로 분묘 기지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분이 있냐 없냐,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평정을 했을 때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묘라는 건 뭡니까? 시신이 없는 거죠. 봉분은 있어도 가짜묘, 이런 경우들도 분묘 기지권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안매장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 그럼 성립됐다 했을 경우에 내가 다른 데로 묘를 이장할 권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합장할 권리가 있느냐? 합장할 권리도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별도의 특약 없이 처분만 한 경우라고 나와 있죠.
별도의 특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내 땅에다가 묘를 설치를 했는데요. 내 땅을 팔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특약에다가 묘를 이장해 가겠다라는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구두상으로만 뭐 이렇게 했다, 뭐 증거될 만한 게 없다, 그랬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그래도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수자 입장에서는 특약에다가 묘를 언제까지 이장을 해가겠다라는 특약을 당연히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2번에서 20년 동안이잖아요. 2001년도 1월 13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날짜는 뭐냐면 장사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1월 13일 이전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얘기는 1980년도에 만약 예를 들어서요. 1980년도에 내가 묘를 설치했다.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2000년도죠. 그렇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90년도에 내가 묘를 썼다. 그랬을 때는 2010년도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면 2001년도 넘어갔죠.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매장 허가가 이제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건들은 이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거는 장사법 개정된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분묘기지권의 정의와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묘지는 혐오시설에 들어가죠. 그래서 묘가 있는 땅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묘를 이장을 해가고 묘를 없앨 경우에 토지의 가치가 살아나겠죠. 이 묘의 주인이 있는 경우와 묘의 주인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처리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연고자를 아는 경우, 그 다음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인데,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가능해지고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요. 보통 10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장 공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간지 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는요, 각 그 지자체에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기간이 걸린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묘 한 기당 이런 절차를 처리하는 비용을 봤을 때 최초 1기 한 기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만약에 그 땅에 묘가 또 있다, 2개, 3개, 그러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추가로 똑같은 비용이 아니라 한 40만원 정도 선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토지에 있다고 만약 가정할 때,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묘지가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냐, 묘가 있으면 꼭 그 땅을 매수할 수 없는 거냐, 이런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비교 설명하기에 적합한 땅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실제 저는 이제 제주도 답사를 많이 하거든요. 제주도에 가보면 우리가 지목은 임야인데 밭이나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답처럼 쓰고 있는 임야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에, 이게 지금 2차선 도로인데요. 도로에 붙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땅은 가운데 이렇게 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오른쪽 끝에 이렇게 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1번은 15만원에 100평이고요. 2번은 20만원 200평이라는 토지가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떠한 땅을 조금 더 투자성이 높다고 판단해 주십니까? 저라면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1번 같은 경우는요, 활용적인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주 땅 거의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분할을 하거나 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비용은 조금 더 평당 단가는 비쌉니다. 하지만 우리가 묘지가 있는 땅을 아예 투자해서 제외를 시키는 게 아니라 묘지가 있더라도 오른쪽에 끝에 이렇게 있거나 이쪽에 끝에 있거나 이런 땅들은 내 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 평당가는 조금 높아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임야는 특히 이렇게 묘지가 있으면요, 아무래도 전답보다는
좀 더 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잘 협의를 해서 이 묘까지도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묘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투자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실전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고요. 좋은 기회도 더 많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거는 뭐 위성사진 모습이고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임야 투자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입니다. 그렇지만 임야 투자는 농지 투자보다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산인지, 경사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의 종류, 연수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인 이 분묘기지권을 잘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을 시킨다면 그동안에 배제했던 투자 영역이 더욱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전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면 그러한 묘지가 있는 땅들도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돈을 벌고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내 시간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함께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 함께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